스타트업 직장인 토크 페이지 B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기업 분석 컨텐츠 가지고 왔는데요. 자취생들의 천국이자 10대들의 쇼핑 핫플, 그리고 요즘에는 외국인 관광객 필수 코스로도 아주 유명한 회사죠. 바로 모든 물건이 다 있는 그곳, 다이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스타벅스 세권이라고 해서 스세권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인기가 많은 상권 입지였다면 요즘은 스세권 못지않게 또 중요해져 버린 게 이 다이소 세권, 다세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 저희 에피소드 중에서 이제 스타벅스 건물주에 대한 책을 한번 읽고 얘기를 해보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사실 스타벅스만큼이나 건물주들이 선호하는 입점 업체가 있다면 그게 바로 다이소가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트래픽이 확보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그런 어떤 유통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기업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먼저 이 회사에 대한 컴퍼니 프로필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다이소의 정식 회사 명칭은 주식회사 아성다이소입니다. 주요 사업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균일가의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보통 가격대가 이제 균일가로 책정이 되어 있죠. 500원, 1000원, 1500원, 2000원, 3000원, 5000원까지 균일화된 가격으로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고 생활용품을 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성 다이소의 전신은 이제 아성무역이라는 회사고요. 1922년 꽤 오래됐죠. 거의 지금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1922년 1월에 주식회사 아성무역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법인명을 조금씩 변경을 하게 되는데 지금의 이제 주식회사 아성다이소로 명칭이 변경된 건 2018년이라고 하고요. 본사는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해 있고 물류센터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주주는 2022년 말 감사보고서 기준으로는 아성 HMP라는 회사가 50% 정도, 그리고 대창산업이 한 34% 정도 들고 있는데요. 이 대창산업이 이제 일본계 기업이죠. 일본 다이소를 운영하는 회사고, 대창산업을 일본어로 발음을 하면 다이소 산쿄라고 해요. 발음이 제가 맞게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본에서 유명한 백앤샵 다이소를 운영하는 기업이고요. 이 대창산업이 2001년에 국내 아성 다이소 회사에 이제 지분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일본 회사인 대창산업 다이소 산쿄는 2023년 12월에 아성 다이소의 지분을 전량 정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성 다이소는 당당한 국내 토종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이소 산쿄라는 회사와 아성 다이소의 히스토리를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보면, 아성 다이소라는 회사가 1992년에 설립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원래 처음부터 이 국내에 유통산업을 전개를 했던 건 아니고 초기에는 일본에 있는 다이소 산쿄에 국내에서 물건을 싸고 저렴하게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정확히 말하면 제조사는 아니고 국내에서 물건을 소싱을 해서 다이소 산쿄에 판매를 하는 그런 역할을 아성 다이소의 전신이었던 아성무역에서 했었던 거고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일본의 다이소 산쿄, 일본 다이소가 너무 비즈니스가 잘 되다 보니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전에 일본 여행 가면 백앤샵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다이소 같은 그 유통망들이 굉장히 인기 많고, 또 여행 가면 저희도 이제 꼭 항상 가보는 그런 관광지 중에 하나였었죠. 그래서 이 다이소 산쿄가 일본 지분율이,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본인들의 어떤 공급망을 좀 더 강화를 하기 위해서 아성 산업에도 좀 어떤 독점 공급 같은 걸 좀 요구를 했었나 봐요. 우리한테만 독점 공급을 해라, 우리가 많이 사주지 않냐, 이런 식으로 조금 요청을 했었고, 국내 아성산업 입장에서는 이제 다이소 산쿄가 가장 큰 고객이었고, 그러다 보니 혹시라도 거래가 끊기게 되면 이 회사가 너무 좀 위험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안전장치의 일환으로서 그때 당시에 아성무역에서 국내 컨셉의 이제 초창기의 다이소, 그 당시에 이름이 아스코 이븐 프라자였다고 하는데, 굉장히 조금 낯선 이름이죠. 아스코 이븐 프라자였다고 하는데, 그 국내 유통망을 만드는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 다이소 산쿄가 투자를 해라, 안전장치로서. 그거를 요구를 좀 먼저 제안을 해가지고 다이소 산쿄 측에서 아성산업에 이제 국내 한국 다이소 비즈니스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게 히스토리이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 회사 간의 상호 간의 그런 이해관계가 잘 맞았던 그런 딜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처음에 투자금을 받을 당시에는 지분 투자 이후에도 일본 다이소 산쿄 측이 아성산업의 경영에는 개입하지 않기로 협약이 돼서 아성 다이소는 브랜드 명칭이랑 관련된 로열티나 이런 거를 일본 다이소 산쿄 측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사람의 그런 마음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아성 다이소의 실적이 너무 좋았죠. 굉장히 성장을 많이 국내 시장에서 보여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분을 34% 정도 들고 있는 일본 다이소 산큐에서는 우리가 좀 더 경영에 참여할래, 배당금 더 줘, 이런 요구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단순히 요구만 했던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지분율 한 34% 정도 이상을 다이소 산큐가 들고 있었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실제로 이제 사내에서 2명을 그 일본 측 관계자로 앉히고 또 감사 1명도 일본 측 관계자가 포함되게 하는 등 실제로 이런 배당금 확대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여건도 2022년 3월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통해서 좀 준비를 함으로써 본인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좀 관철시킬 만한 여건을 실제로 갖추게 되었는데요. 아성 다이소 측에서는 이런 다이소 산큐의 어떤 아성 다이소에 대한 지배력이 커질수록 배당금 확대에 따른 실적 악화도 우려되고 또 계속 경영 개입을 할 것이 우려가 되어서 지분 매입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다이소 산큐와는 어떻게 보면 이별을 하는 거죠. 네,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게 실제로 다이소 산큐 측에서도 뭐 그렇게 나쁜 딜은 아니었던 게 2001년 당시에 이제 다이소 산큐가 아성산업에 투자할 때는 당시 지분 가치가 38억 원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1% 지분에 1억 원 정도 주고 산 건데 지금 2023년 당시에 아성산업이 다이소 산큐의 지분을 매입한 가격이 약 5천억 원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2년 만에 38억 원이 5천억 원이 된 거죠. 대략 수익률이 그냥 대충 눈으로만 봐도 이제 100배가 넘게 된 상황이라 사실 다이소 산큐 입장에서도 나쁜 투자는 아니었다라고 일단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딜을 통해서 좀 저희가 생각 한번 해볼 수 있는 거는 약 34% 정도의 지분이 5천억 원 정도의 이제 거래가 되었으니 그러면 100%의 지분의 가치로 이걸 환산을 해보면 대략 한 1.5조 원, 1조 5천억 원 정도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다이소의 밸류를 다른 유통사들과 좀 비교를 해보는 그런 기사도 났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코스피 상장사인 롯데쇼핑. 롯데쇼핑의 주가가 24년 1월 12일 기준으로 2조가 조금 안 되거든요. 물론 손익이나 이런 건 롯데쇼핑이 훨씬 좋습니다. 워낙 수많은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비즈니스가 크다 보니까 손익 자체는 롯데쇼핑이 훨씬 좋은데 이 주가가 보여주는 그 기업 밸류랑 굳이 비교를 해보면은 사실 다이소랑 지금 크게 차이가 안 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롯데쇼핑이 의문의 1패를 당했다 뭐 이런 기사 제목들도 있었는데 뿐만 아니라 올리브영이랑 비교를 해봐도 CJ 올리브영이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 밸류가 5조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매출이랑 영업이익을 보면 다이소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뒷부분에서 이제 아성 다이소의 2022년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다이소의 재무 상태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올리브영 또한 이제 다이소랑 굉장히 비슷한 어떤 재무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리브영의 기업 밸류가 5조면 다이소도 그 정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다이소에서 파는 물건들이 균일가이고 굉장히 가격 단가가 낮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팔아서 돈이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다이소 그 입점하는 건물들이 꽤나 상권 중심가에 또 있다 보니까 이거 렌트비도 많이 나올 텐데 임차료도 많이 나올 텐데 이거 돈이 될까라는 생각을 사실 저도 몇 번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다이소가 실제로 돈을 얼마나 버냐? 그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실적을 보면 일단 지금 공개된 가장 최근의 감사보고서는 2022년 감사보고서 라서 그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22년 기준 매출이 2조 9,458억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3조 원이죠. 지금 시장에서는 2023년 매출은 무조건 3조 돌파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성장률이 꽤나 높은 게 2021년에는 2조 6천억 정도였어서 지금 21년에서 22년 사이에 거의 3천억 이상 매출이 성장을 했고요. 손익을 한번 보면 일단 매출 원가를 제외한 매출 이익률이 거의 37%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매출 총이익이 1조가 넘은 상태고요. 그리고 판매 관리비를 제외한 영업이익은 2,393억 정도로 영업이익률이 약 8%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는 아무래도 현금 장사를 하는 회사잖아요. 물건을 팔면 바로 돈을 벌기 때문에 아성 다이소가 총 자산으로 1조 5,333억 정도 들고 있는데 이 중에 유동자산 비율이 61% 정도로 굉장히 높고요. 특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약 5천억 원 수준으로 총 자산의 한 32% 정도는 현금을 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열심히 번 돈으로 이제 물류센터를 지을 수 있는 토지랑 건물 같은 것들을 좀 매입을 하고 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유한 토지의 금액이 아마 이거 공시지가 기준일 텐데 878억 정도, 건물도 취득가액 기준으로 한 2천억 원
정도의 건물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산에 가지고 있는 물류센터랑 혹은 창고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회사의 좋은 점은 이 회사가 대출이 없어요. 아예 단기 대출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부채 비율이 낮은 회사이고요. 또 자본 항목을 보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지금 1조 정도 쌓여있는 회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잘 안 해서 다이소 상표가 주주였을 때 불만이 많았던 건지 싶었던 생각이 들 정도로 미처분 이익잉여금 또한 훌륭한 그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성 다이소가 대체 어떤 비결로 어떤 사업 전략으로 이렇게 돈을 잘 벌었나 이게 궁금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성 다이소의 사업 전략은 되게 심플한 것 같아요. 가격이죠. 가격이 싸다. 근데 가격이 싼데 그 물건 자체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재구매를 할 만한 굉장히 적당한 퀄리티의 물건을 매우 싼 가격에 공급을 한다라는 게 제1 사업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아성 다이소가 일본 다이소 상표의 물건을 이제 무역을 해서 팔던 시절부터 어떤 국내의 그런 중소 제조업체들의 네트워크를 완전히 다 이렇게 꿰고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협상을 해서 물건을 싸게 들여올 수 있는지 아무래도 균일가 정책이다 보니까 판매 가격은 이미 정해져 있을 테고 그러면 이 가격에 맞추어서 원가를 맞춰서 어떻게 보면 물건을 들고 가야 되는데 이거를 할 수 있었던 노하우를 아성 다이소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불경기에 좀 버프를 받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이소 비즈니스가 시작한 게 1997년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소가 국내에 처음으로 그 앞서 말씀드렸던 아스코 이븐 프라자라는 다이소의 어떻게 보면 최초 매장이죠. 이 매장을 새로 오픈을 한 게 1997년이라고 합니다. 1997년이면 IMF 직후죠. 딱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든 좀 생활비도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고 이랬던 시기에 균일가 생활용품 샵이 창업을 해서 아무래도 좀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더 이쪽으로 많이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좀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시기가 꽤나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머니가 얇은 소비자들의 트래픽을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또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쭉 그동안 많이 늘어나 왔고 또 앞으로도 좀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 아무래도 좀 저렴한 혼자 쓰기에는 부담 없이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생활용품을 살 수 있는 다이소에 아무래도 더 많이 발걸음을 하게 되는 효과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건 저의 소비자로서의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다이소가 기존에 있었던 그런 동네 상권, 골목 상권의 비즈니스들을 꽤나 많이 대체를 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라고 우리가 불렀던 그런 문구점들, 펜시 문구점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이런 문구점들에 이제 초등학생들이 학교를 끝나고 이제 지나가면서 거기 가서 뭐 구경도 하고 사기도 하고 이런 그런 문구점들이 많았는데 사실 요즘은 초등학생들이 다 다이소에 가서 쇼핑을 합니다. 워낙 물건도 많고 또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런 주요 상권에 다 위치를 하고 게다가 가격이 싸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정말 다이소에 가서 쇼핑하는 거를 좋아한다고들 하죠. 그뿐만 아니라 예전에 동네에 많이 있었던 그런 철물점들, 그런 조그마한 그런 물건들, 생활용품들을 팔았던 그런 철물점들도 요새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역시 다이소가 이런 철물점들이 판매하던 물건들을 또 저렴한 가격에 많이 판매를 함으로써 이런 상권들에 대한 니즈를 많이 가지고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동네 상권 입장에서는 다이소가 시장의 그 파이를 많이 가져간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다이소도 요즘 바이럴이 되는 물건들을 꽤 많이 합니다. 단순히 싼 제품을 넘어서서 물론 이제 가격이 경쟁력이 있다라는 그런 핵심적인 가치는 계속 가지고 가지만 조금 더 바이럴 되는 그런 물건들을 많이 만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그 MD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 더 이제 끌어올리면서 또 소비자들의 사이에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한창 유행했었던, 아마 작년, 재작년에 한창 유행했었던 그 공주 목걸이 세트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연예인분들이나 인플루언서분들이 이거 많이 착용을 하고 나오시면서 굉장히 바이럴이 됐는데 뭐 한 몇천 원 정도 하는 공주 목걸이, 귀걸이, 왕관 세트가 있는데 이게 아마 3,000원 정도 했었을 것 같아요. 이게 또 굉장히 바이럴이 돼서 인기가 많았었고 최근에는 또 다이소 뷰티라고 해서 다이소에서 화장품 많이 팝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됐던 거는 VT라는 화장품 브랜드 리들샷이라는 화장품이 있어요. 이게 아마 무슨 세럼 같은 그런 거일 텐데 정식 제품은 올리브영에서 32,000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이게 다이소에서는 무려 3,000원밖에 안 합니다. 거의 10분의 1 가격이죠.
거의 품절 대란까지 일어난 수준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브랜드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협상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아마 용량이랑 성분 배합이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이제 추측이 되는데 똑같은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격 전략을 완전히 다르게 가져감으로써 품절 대란까지 일으키는 등 여러 가지 이제 킬러 아이템도 하나둘씩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단돈 5,000원짜리 이제 후리스 자켓 이런 게 판매가 되면서 굉장히 싼 가격이라는 하나의 가격 전략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이제 MD 전략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저렴한 가격뿐만 아니라 그 가격에도 크게 아쉽지 않은 퀄리티, 그리고 최근에는 제품력을 더 끌어올린 다양한 시도들 같은 게 다이소의 사업 전략이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드는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을 말씀드려보자면 대기업이 들어오기 애매한 영역을 잘 공략했다가 사업 성공 비결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들이 워낙 시장 파일을 많이 가져가고 그러다 보니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좀 살아남기 힘들다, 사업을 하기 힘들다 이런 말도 워낙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1,000원짜리, 2,000원짜리, 3,000원짜리 물건을 파는 비즈니스에까지는 사실 대기업이 골목상권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는 사실 대기업이 들어오기에는 조금 애매한 영역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쟁자 없이 다이소가 지난 20여 년간 이제 쭉 성장을 할 수 있었지 않았나,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다이소가 이제 국내에 오프라인 매장을 연 게 97년인데 인터넷이 그때부터 깔리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한 10년 정도 후에는 10년, 15년 후에는 이제 모바일이 보급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온라인에 집중하던 시기가 아니었나, 온라인 비즈니스에 집중하던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이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프라인 외길을 꿋꿋이 걸어왔다. 지금 다이소 매장 수가 전국적으로 약 15,000개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잘할 수 있는 거에 계속 집중을 하면서 한기를 파왔던 게 또 다른 하나의 성공 비결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꿋꿋하게 지난 수십 년간 열심히 성장해온 다이소 미래가 앞으로 어떨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다이소의 향후 이제 성장 방향 을 한번 짚어보면, 우선 첫 번째로는 물류센터 구축입니다. 아무래도 유통을 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상품을 빠르게 공급하는 것, 그리고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물류센터 확보를 위해서 투자를 늘리고 있고요. 2023년 10월에는 약 3,500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세종시에 국내 최대 규모의 물류센터 건립에 나섰다고 하고, 두 번째는 이커머스 진출인데요. 결국에는 다이소도 온라인을 영원히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물류 거점이 확대되는 거에 맞춰 이커머스 시장, 온라인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다이소가 사실 온라인 몰이 없진 않아요. 다이소몰이라는 온라인 몰이 있는데, 이 다이소몰을 주축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개편을 해서 이제 이길 배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3만 원 이상 구매하면 무료라고 하네요, 배송비가.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한번 둘러보셔도 재밌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해외 시장 진출인데요. 아무래도 국내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한 이제 회사들은 항상 해외 시장 진출을 꿈을 꾸게 되는데, 다이소 역시 해외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고요. 모 회사인 아성 H&P에서 자체 개발한 생활용품들, 인테리어 용품, 주방 용품들을 미국이나 중국, 동남아시아 같은 곳에 이제 공급하는 그런 비즈니스로 해외 시장 진출 역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이소에 대해서 한번 기업 스터디를 해봤는데요. 우선 2023년에는 다이소 매출은 아직 공시된 건 아니지만 3조는 거뜬히 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드는 생각은, 이게 프라이빗 회사라니 정말 놀랍다. 그러니까 지금 아성 다이소의 최대 주주는 아성 H&P이고요. 아성 H&P의 100% 모회사가 주아성입니다. 네, 이 주아성을 또 100% 가지고 있는 게 창업자인 박정부 회장 및 그 특수 관계자들, 한마디로 가족들이죠. 가족분들이 이제 이 다이소라는 회사를 결국에는 소유를 하고 있는 건데요. 굉장히 비상장 회사로서, 가족 경영 회사로서 꽤나 큰 회사인 거고, 그래서 부럽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 자체가 굉장히 돈도 잘 벌고 현금 흐름도 좋고 손익도 좋고 그런 상황이니까 굉장히 큰 회사가 지금 되어버렸고, 그래서 매출도 3조가 넘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당연히 고용하는 직원분들도 많을 거고, 뿐만 아니라 이 물건을 소싱하는 과정에서 정말 다양한 다이소의 물건을 공급하는 그런 중소 제조업체들이 굉장히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까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중소 제조업체들과의 동반 성장 같은 거를 좀 또 신경을
더 쓰고 직원의 복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멋있는 회사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다이소에 대해서 한번 기업 분석해봤고요. 스타트업은 아니긴 하지만 굉장히 오래된 회사긴 하지만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회사는 처음에는 스타트업이었다. 네, 그래서 다이소의 히스토리와 또 비즈니스 전략, 얼만큼 성장했는지 등등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졌고요. 오늘 다들 재밌게 들으셨길 바라고 재밌게 들으신 분들은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